중앙지검 구치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구치감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서울 구치소 독방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좁고요. 있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여기 몇 시간만 있으면은요, 머리가 이렇게 거의 빙빙 돕니다. 근데 거기를 몇 박 며칠이요? 2박 3일입니다. 예.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여기 한번 가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걸 어떻게 찾았냐. 남욱이 구치소에서 나온 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치소로 들어간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치소로 들어간 일정이 없냐라고 했더니 그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충격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성준 국조특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조특위 간사 박성준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들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조작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소금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독수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암시하며 진술 방향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증인에게는 금전이 제공됐고 그 이후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진술이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당 거래가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년치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치감에 수감 중이던 남욱을 심야에 불러 아이들 사진을 들이밀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협박으로 진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었는데도 판단이 뒤집혔고 감사원은 처음부터 처벌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기관처럼 작동했습니다. 결론은 법원의 무죄 선고였습니다. 저희 특위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들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국정원을 숙주 삼아서 국정원을 조작 기소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유도윤, 김준혁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돼 기획감찰을 주도했고 수사에 불리한 보고서 53건은 은폐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돼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공판을 수행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검찰의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한 기소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기획하고 감사원이 뒷받침하고 검찰이 집행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설계된 국가 권력의 조직적 권력 남용입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를 통해 이 기획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실행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께서 긴급한 보고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최혁 검사와 이창현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에 보냈습니다. 감찰심의관으로, 감찰조사관으로 감찰 라인을 장악하고 이전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다 발라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비밀정보, 한미연합 특수정보가 담긴 정보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심지어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비밀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특수정보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특수정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체역 이창현은 특히 SI 한미연합 특수정보 인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조작하고 검찰에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사항은 국가정보원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안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문서, 그리고 그 문서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최혁, 이창현은 SI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가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신입직원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은 한 번 하면 결코 그 기억을 상실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장대한 서약 행사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국가 충성서약도 안 했고 SI 비밀 인가 취급도 없는 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에 관한 문서들을 다뤘다.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 문서는 2급 비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SI 한미연합 특수정보. 이것을 다룬 것은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공소,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지적이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